네, 2020 광주 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걸음 입문살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라떼는 홀스야 라는 말 아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요즘 세대가 아니시래요. 요즘 친구들이 라떼는 홀스야, 라떼는 말이야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시절 아주 영광의 시대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말, 라떼는 말이야. 이 충장로가 과연 사람이라면 이 말 하지 않았을까요? 나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요. 충장로에도 터줏대감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패션의 1인자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분이죠. 이분이 옷 대신 이야기를 어떻게 재단하셨을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주의 이야기, 전병원 대한민국 명장의 입문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한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맡은 대한민국 명장 전병원입니다. 저는 1972년도부터 충장로에서 양복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충장로와 50년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15년간의 숙련 기술로 1987년 꿈에도 그리던 충장로 양복점을 오픈하고 사업가로 변신, 충장로를 지키면서 2014년에는 충장로 출신 첫 번째 대한민국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광도 잠시 강주시 확장과 산업의 변화로 충장로는 쇠퇴화되고 구도심으로 전락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9년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하신 임택 동구청장님의 충장로 르네상스 시대의 재현을 위한 노력과 충장로 상정가의 충장로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은 새로운 충장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제강점기 1905년 처음 충장로 상정가가 형성될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후면 멋진 책 한 권을 발간하게 됩니다. 충장로 오래된 가게란 제목으로 충장로를 30년간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분을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일을 30년 이상 한 지역에서 묵묵히 지켜온 충장로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충장로의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충장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장로와 금남로는 광주의 행정과 발전사의 대표적인 공간이며 조선 말기까지 읍성시대의 충장로로는 남문과 북문을 잇는 광주의 대표적인 남북 대로였고 성 안에 있다고 해서 시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충장로는 고려 말에 축성하고 조선 초기 석정으로 바뀐 광주 읍성의 안팎의 중심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읍성이 1907년경부터 1916년까지 일제에 의해서 완전 철거되고 그 자리에 일본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식민체계에 따라서 도시 공간이 재편되면서 충장로는 광주의 중심 자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경술국치 이전의 거리명은 행정구역명으로 면과 리를 사용하였지만은 일제가 1914년 4월 1일 통, 정, 리 체계로 바뀌면서 방위를 중심으로 한 중세 성곽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므로 식민 체계가 안정화되자 일본이 이름을 통이라는 이름으로 충장로를 적용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충장로는 본종으로 금남로는 명치종으로 각각 불리었고 현재와 동일한 1가에서 5가까지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본정이라는 이름은 충장로가 광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고 명치정은 일본 천황의 이름을 따서 붙인 금남로의 이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충장로의 거리명은
미군의 정하 3차례 행정구역상의 이름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 1947년 8월 15일 동명계층에 의해서 해방 이후 일본 침략의 대표적인 상징인 본정과 명치정은 각각 관풍동, 추인동, 창선동으로 되었다가 1947년에 드디어 충장로로 바뀌게 됩니다. 일제 때 혼맛지라고 부리던 이 거리가 충장로로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애군과 싸운 충효의 출신 충장공 김덕정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김덕정 장군은 임진왜란 이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광주에 곽재우 장군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는데, 충청도에 이모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한패라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힌 지 20일 만에 장군은 심한 고문에 정강이뼈가 부러지면서 결국 옥살을 하게 되었답니다. 장군은 1961년 현종 23년 돌아가신 지 65년 만에 억울함이 밝혀져 관직이 복구되고 1968년 현종 9년에 병조 참의로 추종되고 1678년에 벽진서원에 배양되게 됩니다. 이후 1978년 정조 12년에 충장공의 시호가 내려지고 장군이 태어난 석자촌 충효의 고을이라 하여 지금의 충효리로 바뀌게 됩니다. 장군의 묘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충장사 묘소에 모셔져 있는데, 지금 산장을 올라가다 보면은 산기슭에 충장사라는 장군의 묘소를 안치된 사당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과 유명한 일화는 장군의 말과 화살에 얽힌 전설에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내가 큰 일을 하게 되려면 말이 좋아야 된다 해서 항상 예마로 타고 있는 백마와 자기가 쓰던 천군과의 두 경주를 하게 됩니다. 장군이 무등산 기슭에 올라서 아래 내려다보는 설마바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활을 쏘아서 저곳에 도착하게 할 때 너 백마는 그와 똑같이 더 빨리, 화살보다 더 빨리 도착해야 된다. 말이 늦으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테니 시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마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장군은 활을 쏘면서 말을 손살같이 뛰어서 20리길이 밖에 있는 설마바위까지 달려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도착했으리라 생각한 화살촉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살이 도착해서 다른 데로 튀어버렸나 보다 생각해서 장군이 자기 칼을 들여서 백마의 목을 치게 됩니다. 칼에 맞고 죽은 백마의 등 잔등에 화살이 꽂히게 되면서 장군은 화살보다 더 빠른 애마 백마를 죽인 경솔함을 탓하면서 그 자리에 백마를 안장시키면서 지금의 그 바위가 설바위로 이름이 붙여져 지금도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장로의 상가 길이는 총 연장 국립아세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1가부터 시작해서 누문동에 있는 광주 1고 앞까지 해서 총 1093m의 도로에 상가가 구성되면서 충장로 상정가가 엮여져 있습니다. 충장로의 역사는 충장로 상정가와 길이만큼이나 광주 시민과 함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1910년도에 광주시 충장로 본종통에 나와 있는 거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의하면 1919년도 3.1운동 당시 강주의 만세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적십자병원 앞인데, 강주에서 장이 충장로에 열리게 되면은 충장로 일대에서 3.1운동과 같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충장로 지역이었습니다. 1929년도에는 학생 독립운동 당시 최초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충돌한 지역이 충장로 사가 지역입니다. 강주 학생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나주에서 강주까지 통학하는 통학기차 안에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여학생을 희롱하자 한국의 학생들이 참지 못하고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감정이 극에 달한 우리 한국 학생들 사이에 1929년 11월 3일에는 일본의 명치절 행사에 신사참배를 한국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사직공원에 있는 신사참배를 억지로 하는 한국 학생들에 의해서 지금의 충장로 4가 5가 거리를 거니면서 드디어 한국 학생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운동이 강주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돼서 강주 학생 독립운동의 시발지가 바로 충장로 4가 5가 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는 3.1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충장로 시위가 일대에서 있었고, 1963년에는 군정 연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충장로에서도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강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1987년에 6월 항쟁 때에도 강주 시민들의 함성이 충장로와 금남로 도로를 꽉 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969년 금남로가 18m의 확장 공사를 통해서 충장로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기관이 금남로로 옮겨지면서 충장로에 집중된 상권은 상점과 금융가로 나눠지고 충장로 시대는 금남로 시대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후 전남도청이 무한 사망읍으로 이전하면서 충장로의 상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충장로에 얽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강주 근현대사를 알 수 있을 만큼 충장로의 역사는 강주 변천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충장로 상경과 태동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장로의 발전은 상인들이 이루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강주의 상정가의 변화와 관련하여 충장로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는 실이라는 이름으로 강주 읍성 북문 밖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실이라는 이름은 장터마을이란 뜻인데, 이르는 전조 후시에 간념이 반영된 것으로 이른 고대부터 동양에서 도시계획의 원칙 중 하나였는데, 가나의 뒤편에는 시장을 배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체는 옛 한의백화점과 현재의 중앙교회 등이 들어있는 블록에 있었는데, 읍성 주변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주천을 따라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통한 상권이 형성되면서 1920년대에 지금의 부동교 부근에 백사장이 있었는데, 그 작은 장이 백사장 부근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옛 한일극장과 현대극장 사이에 큰 장이 섰다고 합니다. 두 시장이 상인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호남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1932년 태평장 맞은편에 사동의 매립지를 시장으로 개설해서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치도록 해서 이 시장을 사직공원에 있는 데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또다시 사직공원에 신사가 있는데 신사와 충장로 도심이 가깝다고 해서 이 충장로 일대에 있는 상가를 다시 양동시장, 지금의 양동시장 있는 데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동시장이 형성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장로의 최초의 상점가는, 충장로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최초의 상점가는 어떤 가게가 됐을까요? 1917년도 일본에 의해서 작성된 강주지방 사정에 의하면 1905년도 4월 일본의 이즈치카 자파상을 차린 여목이 충장로의 최초의 상점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충장로 2가의 상업은행 맞은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충장로 1가 31번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근거는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일본인 상인들은 1913년도부터서 충장로에 상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현재 1가와 3가 사이에 상가를 주고 상공회의소를 조직하고 강주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서 충장로 4가 5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의 상인도 이제 점점 형성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5년 뒤인 1915년에 강주의 인구는 겨우 1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강주의 상인 수는 한국인이 93명인데 비해서 일본인은 260명이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충장로 상권을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거래했던 상품은 쌀, 소금, 목재, 면화, 주단, 포목, 석유, 담배, 종이, 금 같은 약품들이 이게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충장로 20년대부터 한국인 상인들이 충장로 4가 5가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비단이나 무명, 배, 옷감, 혼수용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충장로 1, 2, 3가에 일본인 상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충장로 3가에도 한국인들이 하나 둘 상점을 틀면서 점점 한국인의 상점을 확대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충장로를 위주로 상인들이 상점을 하면서 남창상회가 있었는데 남창상회가 광고용으로 만들었던 카렌다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도로 원표에 대해서 충장로 도로 원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충장로 4, 5가 특히 4가의 일찍부터 한국인 상가가 조성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북문 바깥에 있던 이곳은 일제강점기 강주의 관문 노릇을 해왔는데 나주 남평을 가서 강주교를 건너서 넘어온 이 도로가 우리나라의 국도 1호선입니다. 목포에서 시작해서 나주를 거쳐서 강주를 건너서 다시 국도 1호선을 타고 서울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까지 가는 국도 1호선이 이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 지점에 광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로 원표가 있습니다. 도로 원표라는 것은 도로의 기점, 즉 시작점과 종점의 경과시를 표시하는 기점인데 우리나라 국도나 지방도를 달릴 때 이 이정표를 여러분들은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로 원표가 지금 충장로 5가와 구속로
사이에 교차점에 바뀐 것은 1935년도부터서 이 도로 원표가 생겨났는데, 이 도로는 근대 와서 광주 YMCA 소속 YG맨 클럽에서 이 원표를 만들어서 지금에 설치하고 있고, 지금 좌쪽에 있는 원표는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표는 최근에 초창기에 만든 게 너무 낡아서 다시 개조해서 만들어진 원표입니다. 이렇게 강주 원표는 1935년도부터 현재까지 충장로 5가와 구송로 사이에 존재되어 있는데 여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기념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러한 표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장로의 최초의 한국인의 상인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충장로에는 최초에 진출한 한국 상인은 서방 출신으로 목물 가구를 취급했던 임하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임하군. 이 가구점은 종운상점 혹은 임시농방이라고 했는데 가구 제작과 판매를 겸했다고 합니다. 호남 일대에서 가장 큰 가구점으로서 충장로 사가에 200 내지 300평이 넓은 부지와 공장으로서 점포를 겸한 2층 건물로 가구점을 짓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충장로 한국인 상가에서는 몇 채 안 되는 호화 건물로서 위아래층에 목물 가구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고, 부잣집 혼수에는 이 집의 가구가 필수적으로 쓰일 정도만큼 고급 가구점이었고, 점포 뒤에 공장을 두어서 장인들을 양성했던 양성기관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충장로에서 과연 그러면 최초의 여성 상인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같이 봅시다. 여성 상인으로는 충파 맞은편에 도자기와 고무신을 판매한 김세라 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충장로 사가 옛 조은행 내거리에 있던 자파상을 경영한 추양님 씨도 유명합니다. 김세라 씨는 개성태생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 김한란 여사와 김필래 여사와 함께 삼김씨로 유명한 여류 명사로서 1921년 3월에 평양 숭의여고를 졸업하고 강주의 최남림 씨와 결혼하여서 충장로에 가게를 냈고 10여 년 동안 사업을 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추양님 씨는 양화점을 경영했는데 충장로 사가 조은행 예터 남쪽 건물에 했었는데, 당시에 대형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추양님의 상점은 각종 식료품과 주류, 일용 잡화를 취급했는데 규모로 유명했고, 한편 추양님 씨는 가부였다는 사실로서 충장로를 찾는 남성들의 무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정남 씨가 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잡화장을 차려 경영하다가 광주에서 최초로 자동차 자가용을 탄 사람이 지정남 씨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포복상을 차린 심덕신 씨가 유명합니다. 충장로의 한국인 상인들을 취급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주단과 포목점을 차릴 수가 있는데, 이 주단과 포목점을 경영한 사람이 심덕선 씨라고 합니다. 심덕선 씨는 강주 북동 출신으로서 1907년부터 상업활동을 시작해서 행상부터 시작해서 강주장, 송정장, 장성장을 돌면서 자본을 모아서 충장로 사가에 점포를 냈는데, 심덕선 씨는 후에 호남 일대에서 가장 판로를 많이 가진 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7년도 1월에는 경영체제를 한명회사로 법인체로 바꿔서 1936년부터 강주 임동에 가내보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면직물을 총 판매권을 가지면서 남창상해를
하게 되었고 남창상회가 비약적으로 발전되면서 심당선 씨는 사회사업에서 큰 관심을 갖고 계유구락부를 핵심 멤버로 해서 민중계몽과 반민 구제 사업에도 열심히 해서 호남 지방에서는 갑부이면서 사회사업에 기감이 되는 그런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주 충장로 4.5가에 한국 사람들의 상가가 들어서면서 일본 사람들과 경쟁하는 그 경계가 되면서 충장로 중심으로 한 상인의 구락부가 형성이 됩니다. 1928년 4월 12일 날 기사에 따르면 일본인 면장의 불합리한 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강주 시민대회와 강주 상인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일제에서 시민대회는 금지되고 상인대회는 중간에 중지되게 됐는데 이 부당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충장로 상인 구락부가 형성이 됩니다. 이 구락부를 형성한 상인들의 야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35년도 10월 1일에는 드디어 이제 충장로에 광주국장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광주국장은 현재 85년간 현재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극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충장로의 거리에 영란등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영란등이 무엇이냐면은 충장로의 최초의 가로등이었다고 합니다. 충장로의 최초의 가로등은 석유를 부은 등장불이었는데 1가에서 5가까지 등장불을 군데군데 설치해 놓고 저녁 무렵이 되면은 석유를 부어서 불을 켜서 이게 최초의 충장로의 가로등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영란등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총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충장로는 본정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 1946년 본정 1종목에서 3종목까지 간풍동으로 4목은 춘인동으로 5종목은 창신동으로 거쳐 불렸다가 1947년에 드디어 통일해서 충장로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게 됐습니다. 동시에 해방 직후 적산 문제와 정치적 혼란으로 6.25 전쟁 이후 얼마나 지속된 경제 피해를 입은 충장로는 상가로서 드디어 이제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충장로 3가 일대는 금융공, 상권과 문화적인 공간이 활발하게 자리 잡고 충장로 4가 5가에는 도매 상가를 위주로 상가가 형성되면서 충장로 1, 2, 3가는 소매, 4가 5가는 도매 시장, 도매 상가로서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충장로 1가, 2가, 3가, 4가, 5가는 초반에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하나의 상가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70년도 말 충장로 4가와 3가가 절단되게 되는 충장로 도로의 확장 사업이 벌어지면서 오늘날 충장로 중앙로가 생기면서 충장로 1가, 2가, 3가와 4가, 5가가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충장로 활성화가 충장로 1, 2, 3가는 학생과 젊은 취향의 상가로 변모하고 충장로 4, 5가는 도매상가로서 전락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임택 동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쇠퇴기를 걷던 충장로 4가, 5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으로 충장로 4가 5가에는 30년 이상 상가를 지켜온 상가들에게 상가 점포 앞에 30년 이상 오래된 가게라는 동판을 제작해서 기념비적인 동판을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그 상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가게 서적을 출간해서 이 서적을 통해서 앱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세계에서 충장로를 사가를 바라볼 수 있고 충장로 상가를 기억할 수 있는 앱툰을 만들어서 충장로 4, 5가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4가 5가 상인들도 역시 이에 발맞춰서 충장로 살기 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충장로의 역사 이야기 지금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훗날 언젠가는 이렇게 또 적어지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속에서도 너무나 잘 이겨냈노라 하고 말이죠. 자, 오늘 근대 광주의 기억 충장로의 패션을 리드한 전병헌 대한민국 명장에게 들었고요. 또 센스 있게 오늘 이렇게 오시는 길 마스크까지 제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